중국이 6개월 만에 또 기준금리를 인하한 가운데 경기 침체 위기가 계속 대두되는데 코인은 이 과정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코인이 좋은지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면은 중국이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결 장세하고 여기서 이제 인하 장세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금리 인하가 이제 점도표대로 되는 개념이 아니고요. 항상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을 통해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터지면 그때 갑자기 인하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인하를 할 때는 이제 가격이 좀 안 좋아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계속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다만 예전이랑 좀 상황이 다른 건 지금은 보호무역의 형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 경쟁적 관계로 해서 보호무역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형태가 되면 이제 그때가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락이 오더라도 좀 골디락스 형태로 크게 보면은 일시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너무 사이클 자체가 빨라졌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빨라졌다. 이제 그런 거. 사이클이 빨라졌다는 거는 상승도 그만큼 생각보다 짧게 일어나고, 기간적으로 말이에요. 하락도 생각보다 짧게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잘 기억하면 되는데, 그래서 코인은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보시면요, 저는 이게 오히려 코인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요즘의 코인이 어쨌든 미국 증시의 기술주 개념과 같이 가는 형태가 어느 정도 보이고 있잖아요. 물론 금과 같이 갈 때도 있지만, 근데 중국이 어쨌든 디플레이션이 되면은 여기에 있는 애들이, 중국인들이 다른 곳으로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여긴 계속 좋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증시로 가거나 아니면 여기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코인이 호재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중국 코인 애들을 보는 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좀 가능하겠죠. 이런 애들도 보는 거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애들이 잘 나갈 거니까 이제 중국 애들이 몰린다 그래서 중국 코인을 산다, 이 개념보다도 조금 더 우리가 확장을 해서 미국 애들과 연결돼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 디핀이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면은 디핀 애들이 장세가 좋아요. 뭐 알리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때 파일코인도 말씀을 드렸고, 랜더 RNDR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좋고, 그 다음에 예전부터 계속 잘 가던 애들도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은 잠시 그동안 못 올랐던 애들이 좀 쉬어가는 타임으로 보이는데, 그 와중에 스택스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일단 비트코인의 시황으로 돌아가 보면 얘가 지금 여기서 지켜준 것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물론 여기서 저항을 맞고 또 떨어지면서 이렇게 되면 또 안 좋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고점을 쭉 이었을 때 이 지점을 돌파를 했는데 여기서 리테스트 할 때 빠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종가 마감을 어쨌든 위로 지켰고, 다음 4시간 봉 이게 5시까지 진행이 될 텐데 제 영상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거 이런 식으로 막 뚫어내고 하면은 얘는 이러한 큰 수렴의 형태로 되면서 위로 뚫거나 아니면 여기서 계속 연장되는 형태로 되면은 어쨌든 이 하락 추세선 위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리테스트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리테스트가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큰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의 형태로 진행이 됐고, 이후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미넌스 자체는 오늘은 좀 반등을 하고 있어서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이 저항들을 막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도미넌스가 정말 앞으로 비트코인이 올라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떨어진다의 개념으로 되면 우리는 정말 엄청난 알트장을 앞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막 찝어줬죠. 코인들 괜찮은 것들, 그런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스택스도 여전히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업비트에 좀 보면은 이뮤터블 이런 애들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불수세미도 여전히 괜찮다고 보고요. 아스타는 조금 애매해요. 얘가 이 구간에서 계속 횡보하면은 이러다가 세이처럼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꺾일 수가 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체인링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얘도 이제 여기서 좀 꺾여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이 지점을 여러분들이 노리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되니까 여러분들 급할 거 하나 없고요. 그리고 현금 비중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0%에서 제가 매수를 하면서 점점 점진적으로 30%로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진행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제 즐길 것만 남았다. 즐기세요, 여러분. 즐기시고 그 다음에 뭐 한 가지 위험한 부분이라고 굳이 꼽자면 차트 깨끗한 거에서 보시죠. 여기 신고점 부근에서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거, 요 부분들 여기서 눌림이 이런 식으로 급하게 나올 수 있는 거, 요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 있죠, 48,000 구간에서 매물대를 쌓아놓은 지점까지 올라갔다 빠르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어떤 사이클이 있었냐 했을 때 우리가 항상 이 직전 사이클에서 신고점을 도전하는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갱신을 하니까 보시면 여기 이제 직선으로 그어볼게요. 여기서 직선으로 이렇게 그어보시면 항상 이 신고점에서 조정이 생각보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숏을 친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보다는 오히려 눌림롱을 보는 거고, 어디까지? 신고점 부근까지 눌림롱 보고 이때 잠깐의 충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또 뭘 잡으면 된다? 기다렸다가 현물 또 잡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굉장히 편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리고 지금 크립토 에셋 쪽으로 유입량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그 크립토 시장 자체가 시총이 낮기 때문에 기존 자산 시장들보다는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만큼이 되게 중요한 형태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월봉 차트 보면은 여기서 도지 캔들 나왔고 이게 쉬어가는 조정 기간이었다 생각하면 여기서 계속 올라가게 됐을 때 이 신고점에서 한번 또 쉬어가는 구간 갖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은 재밌는 상승 형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미결제 약정이 오르면 가격이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오늘 이제 좀 눌렸죠. 그 이후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보시면 되고, 제가 걱정할 게 전혀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48,000이나 52,000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었는데, 그죠? 근데 48,000을 일단 뚫었고 52,000도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신고점을 향해서 가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좋죠. 이게 제가 좀 느낀 건데,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저는 두나무의 주식을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나무의 주식이 좀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이제 증권 플러스 비상장이라는 어플에서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두나무가 생각보다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25년도나 이럴 때 아마 상장을 좀 하지 않을까, 나스닥이나 이런 쪽으로 뭔가 그런 타이밍이 좀 보이거든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엑시트를 하면 돼요.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그 내러티브는 무조건 뭐냐면 기관입니다. 올해가 이번 상승장은.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애매한 상황에서 그 코인으로 넘어올 만한 여지는 있어서 이것 자체는 긍정적이긴 한데 어쨌든 메인은 기관이에요. 왜냐하면 ETF 자체가 너무 큰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걸 봐야 되는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양수다 이러면 자체가 이제 장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양수가 바뀌었는데 가격이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럼 그거는 뭐예요? 저평가 영역이라고 보면 돼서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응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롱텀 홀더들에 대한 공급량과 손실인데, 이제 보면은 롱텀 홀더들이 점점 어떻게 되냐, 그렇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0을 향해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총 롱텀 홀더들의 공급량의 6.5%만이 손실을 입게 됐다. 이거는 강세장 초기 조건과 일치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단기 투자자들의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1일에서 일주일 비율이. 그러면 그때는 진짜 고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이 지점이 왔을 때 조정이 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쨌든 이 지점이 온다고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이건 이제 신고점 부근에서 조정이 온다의 개념으로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다만 이런 구간들이 와야 돼요. 이런 구간들이 뭐 이렇게 추세를 끊는다 해도 적어도 이런 지점까지는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참 멀었잖아요. 이거는 뭐다? 사이클상의 고점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5년이나 이런 데까지 분위기가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뭐 중간중간 조정해서 뭐 한두 달 정도는 좀 안 좋을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는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다. 계속 추세적으로는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시장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지금 또 기분 좋아서 떠날 수도 없죠. 보면 되고. 그리고 현물 ETF 거래량이 중앙화 거래소 수준의 40%를 기록했다. 이게 시간 자체가 정말 짧은데도 이미 중앙화 거래소 수준의 40%를 왔다는 거. 그만큼 기관들의 지금 뽀모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추후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거래소 자체가 안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추후에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이번 사이클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끝나고 다음 상승 사이클 때가 되면은 오히려 기관이나 이런 뭐 증권사라든지 이런 쪽이 잘 되고 기존에 있던 거래소는 좀 뭔가 베리 실버트의 그 질서 있는 퇴장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총선 시즌이라 공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민주당은 가상화폐 공제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매력적인 건 이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국민의힘은 이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2년 추가 추진한다. 이거는 진짜 저는 너무 땡큐.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었잖아요. 2024년에 만약에 고점이다 하면 조금 덜 오르지만 어쨌든 세금이 안 내기 때문에 그건 괜찮다 이랬는데 2025년이 돼서 많이 올라도 세금을 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정말 2년이 유예가 또 된다면 그럼 이게 2027년이잖아요. 우리가 이번 상승장까지는 전혀 문제없이 세금을 안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되겠고, 뭐 정치적 뭐 성향 유불리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너무 나가지 마세요. 항상 우리는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누가 내 돈을 더 벌어줄 거냐, 공약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개념을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특정 고래가 아베에서 673만 비트코인을 차입해서 이더리움을 매수했다. 자, 이게 뭐겠어요? 알트장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요 개념. 아까 도미넌스 보여드렸죠? 이제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갤럭시 디지털 자산관리 총괄이 주요 자산운용사가 몇 달 내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크립토 슬레이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JP모건 체이스 등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예상된다. 다 들어온다는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관들은 지금 미쳐있다. 너무 하고 싶어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물량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이제 든든하게. 48,000 이런 데서 원래 엄청 떨어졌어야 되는데 별로 안 떨어지고 오른다는 건 그냥 가겠다는 소리예요. 그냥 가세요. 그리고 이제 플랜 B는 2025년까지 60만 달러가 된다는데, 야, 이거는 진짜 만약에 이렇게 가면 코인 재벌들 엄청 많이 생길 겁니다. 진짜 2017년과 뭐 21년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생길 거예요. 정말로. 진짜. 근데 뭐 제가 보는 가격은 진짜 저는 이 정도만 가져도 땡큐긴 한데, 여기 간다? 매일매일 절해야죠. 그냥 여러분들도 같이 절하시는 겁니다. 맨날 어디 방향으로 절을 하지?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희망의 로를 열심히 굴려보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뭐 코인들과 그런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혹시나 여러분들이 하다가 좀 뭔가 정확한 뭐 4848이라든지 정확한 타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현물은 이런 식으로 멤버십방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하시면 되고, 선물방도 이렇게 있어요. 보면 선물방도 이런 식으로 지금 다 타점이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선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선물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